영화 제목, 서치. 제작년도, 2018년도. 감독, 아니시 샤간티. 출연, 존조. 데브라 메싱. 조셉 리. 미셸라. 상영시간, 102분. 아빠 데이빗 킴은 부인 파멜라 킴과 딸, 마고 킴과 함께 살고 있다. 마고의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를 보면서 행복해한다. 영화는 마고의 초등학교 1학년 첫날 피아노를 처음 치던 날 등 어린 시절의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을 보면서부터 시작한다. 마고가 점점 자라면서 마고의 엄마는 임파선암이 발병하게 된다. 처음 발병했던 임파선암은 이겨냈지만 몇 년 후에 다시 재발하는 암은 이겨내지 못한 엄마는 결국 가족을 떠나게 된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어색하게 딸에게 말을 걸고 페이스톡을 하는 아빠 데이빗. 마고 또한 무언가 어색한 느낌이다. 마고로부터 영상통화가 걸려온다. 과제를 해야 한다며 급하게 페이스톡을 끊는다. 과제로 밤을 샐 거라고 말을 하는 마고에게 아빠 데이빗은 알겠다고 말하고 메시지에 내가 늘 자랑스럽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엄마도 그럴 거야 라고 썼다가 지우게 된다. 그리고 데이빗이 잠든 그날 밤 마고에게서 총 3통의 전화가 오지만 잠에 깊이 빠져든 데이빗은 미처 그 전화를 받지 못했다. 아침이 돼서야 부재중 전화를 발견한 데이빗은 마고에게 전화를 하지만 마고는 어쩐 일인지 전화를 받지 않는다. 오후 3시가 되도록 연락 한 통 없는 마고가 서서히 걱정되는 데이빗은 여기저기 연락을 취해서 알아보다 마고가 학교도 오지 않았고 피아노 레슨도 6개월 전에 그만뒀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된다. 그러다 마고의 친구 부모님과 연락이 닿았고 마고가 함께 캠핑을 갔을 거라는 이야기에 안심한다. 데이빗은 다음날 연락해 줄 것을 부탁한다. 다음날 연락이 왔지만 마고는 그 캠핑에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데이빗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그 사건에 배정된 로즈메리 빅 형사와 함께 마고의 행적을 쫓기 시작한다. 데이빗은 그 과정에서 로즈메리에 대한 정보를 가볍게 알아본다. 상을 받았고 전과자들과 봉사활동을 했다는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었다. 데이빗은 마고의 노트북으로 페이스북에 로그인해 거기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하나같이 마고와 많이 친하지 않았다는 등의 말뿐이었다. 마고는 늘 혼자였고 외로웠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데이빗은 그에 그치지 않고 개인 SNS를 모두 돌아보고 유캐스트라는 곳에서 마고가 개인 방송을 했다는 것을 알아낸다. 그러다 로즈메리 형사에게 연락이 오는데 마고가 신분증을 위조했고 단순 가출로 수사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다. 데이빗은 개인 방송을 하며 친해진 한나라는 여자를 만나러 간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 말하지만 로즈메리 형사는 그녀의 행적은 이미 확인되었다고 말한다. 일단 오늘은 좀 쉬고 내일부터 다른 방향으로 수사하자고 말하는 로즈메리 형사.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한다. 이웃에게 $25씩 경찰에 기부금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기부를 받으러 다녔던 아들. 자기도 자신의 아들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아들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며 아이들의 전부를 모르는 건 부모의 탓이 아니라고 말한다. 데이빗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했냐고 묻자 로즈메리는 기부금을 모았던 게 맞고 아들의 잘못을 덮어줬다고 말한다. 전화를 종료하고 형사의 말대로 쉬려고 컴퓨터를 끄려고 했던 데이빗에게 유난히 한 사진이 눈에 밟힌다. 마고의 SNS 계정을 통해서 봤을 때 마고가 자주 마음의 위안을 얻으러 쉬러 갔던 곳임을 깨닫고 마고가 마지막으로 발견되었던 길목임을 알게 된다. 급하게 형사에게 전화하며 데이빗은 그 장소를 향해 달려간다. 그리고 마고의 열쇠고리를 발견하게 된다. 수사의 방향은 급격하게 전환되었고 마고를 찾는 수색이 시작되었다.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았다. 오늘날 SNS의 현실이다 싶은 내용이었다.
마고와 친하지 않았다고 말하던 동급생들. 마고의 절친이라며 눈물의 동영상을 찍어 올리는가 하면 보고 싶다, 그립다, 좋은 친구였다 하는 글들이 올라온다. 그 외에도 악플도 달리기 시작한다. 이런 일의 원인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 범인은 당연히 아빠지 않겠냐. 마고는 이미 죽었을걸? 이라는 가족의 가슴을 찢어놓는 댓글들이 줄줄이 달린다. 설상가상으로 날씨까지 도와주지 않아 폭우가 쏟아지게 된다. 데이빗은 포기하지 않고 메시지를 뒤져보다 자신의 동생과 마고가 나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 동생이 범인임을 의심하고 동생의 집에 가 CCTV를 설치하지만 데이빗이 생각하는 일이 아니라 마고에게 말의 화나를 피우게 해줬다는 이야기, 피아노를 치면 엄마가 생각나서 레슨을 그만두었다는 이야기, 마고는 엄마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만 듣게 된다. 그리고 형사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범인이 잡혔다고 말한다. 그 전화를 받고 급하게 나서던 데이빗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절규한다. 범인으로 지목된 건 전과가 있는 한 범죄자였다. 그는 한 동영상을 남기게 된다. 그 아이를 짓밟고 가방에 넣어서 던져버렸다고. 그리고 그는 자살했다고 한다. 데이빗은 어렵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마고와의 추억을 온라인 장례식 추모식에 업로드하는데 장례식 페이지에 모델이 눈에 익다고 생각하고 SNS를 뒤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녀가 유캐스트 개인 방송에서 친하게 지냈던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급하게 그 모델의 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거는데 애초에 그 모델은 형사에게 연락받은 적이 없었다. 사건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데이빗은 급하게 로즈메리 형사에게 연락을 취하다가 로즈메리 형사가 사건에 배정된 것이 아니라 자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전에 찾아봤던 사진을 다시 돌아보니 전과자들과 봉사했던 사진에 자백하고 자살한 범죄자가 함께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한다. 데이빗은 서장을 연결해달라 말하고 로즈메리 형사는 마고의 추모식에서 체포되게 된다. 그리고 로즈메리 형사는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게 된다. 그 사건의 내막은 로즈메리의 아들인 로버트는 마고를 좋아하고 있었다. 어느 날 마고가 개인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로버트는 마고의 관심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는 여자로 가정해 마고와 친해지기 시작한다. 마고는 한나가 엄마의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처지가 생각나 병원비를 보내준다. 로버트는 죄책감을 느끼고 마고에게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사건이 있던 날 밤, 그 호숫가로 차를 몰고 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마고의 옆자리에 덥석 탑승한다. 당연히 놀란 마고는 미친 듯이 로버트를 때리고 도망가게 되는데 쫓아갔던 로버트는 자신도 모르게 절벽 아래로 마고를 밀쳐버린다. 놀라고 두려워 로즈메리에게 전화한 로버트는 자신의 아들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몄던 것이다. 자신의 아들 성격에 감옥에서 버틸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마고는 이미 죽었으니 살아있는 내 아들이라도 살려야겠다는 계획이었다. 마고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냐고 묻자 절벽은 15m였고 좁고 험난해서 가능성이 적다고 말한다. 그리고 설사 살아있더라도 물 없이 5일을 버틸 수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얘기를 들은 데이빗은 차를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마고가 버텨야 할 시간은 5일이 아니라 단 2일이었다. 왜냐하면 중간에 폭우가 내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고는 극적으로 구조되고 데이빗과 마고는 일상을 되찾는다. 다시 피아노를 치게 된 마고와 이제는 망설였지만 엄마의 이야기를 조금씩 하게 된 데이빗.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 더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영화는 끝이 난다. 지금까지 서치의 영화 이야기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영화 관련 이야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